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 배제학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들어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 배제학당에서 무엇을 배웠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가. 배제학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제학당은 1885년 8월 3일 설립했습니다. 누가? 아펜젤로 선교사가. 그 갑신정변 때 민시척족인 민영익이 칼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것을 그 후트 공사가 해서 아펜젤러가 치료해주고, 알렌이 치료해주고, 이제 그 고종의 고마움의 표시로 제중원을 설립하게 하고, 그것이 이제 광해원으로 바뀌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날 세브란스가 되고, 그 85년에 이제 배제학당이라는 것을, 고종이 그때만 해도 이제 개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이제 있었으니까, 배제학당이라는 것을 직접 현판까지 써주고 이제 이렇게까지 고종이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배제학당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1925년 9월 17일 날 배제학당이라는 명칭이 이제 없어지고, 그게 이어져서 오늘날 이제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 사진은요, 그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137입니다. 거기 보시는 그 주황색 지붕,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아펜젤러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가 그 서천 마량진 서쪽에 위치한 그 어청도를 지나가던 중에 그 다른 일본 배와 충돌해서 배가 침몰합니다. 그래서 아펜젤러는 살아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같이 갔던 그 조한규와 여학생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그들은 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거기서 사망을 했다고 하죠. 그래, 이 사실을 이제 서천의 향토사학자 그 유승광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부분을 찾아냈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돼서 그 아펜젤러 기념관이 여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한번 가볼 만합니다. 이승만이 배제학당 입학에 대해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서 불교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이 아주 심했죠. 우리가 오늘날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한테 기독교 전파를 하면 나오는 반응들, 이승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내가 불교를 바꿀 수 없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머뭇거리고 그랬던 것이죠. 그 내용을 이승만 자신이 이제 자서전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의식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이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자체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승만 자신이 의심이 이제 많이 됐었고요. 그 당시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서당을 떠난 사람들을 반역자로 간주했었답니다. 굉장히 완고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이 전보, 기차, 비행기계 등과 같은 서양에서 발명된 온갖 놀라운 물건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어떠냐고 종용했을 때에 그의 반응은 단호했었다. 그들이 천상천하의 질서를 마음대로 나눌 수 있어도 나는 내 모친의 종교를 절대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게 어려서의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의 구한말 개혁운동이라는 그 이정식 교수가 쓴 책, 이런 책 한번 보시면 이 배제학당 시절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승만 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책을 쓴 걸 보면 일생을 쓰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젊은 시절에 대한 내용들을 뭐 때로는 길게 때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많이들 써놨습니다. 정리해서 책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랜 내적 갈등이 있은 후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우기로 마음을 마침내 정하였습니다. 어머니한테 결심을 알리지도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이제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 나는 뒷자리를 택해 앉았다.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처음 간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 교회 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들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경우 많죠. 혹은 반박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거죠. 그러나 나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19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말 그 처음 들을 때는 말도 안 되죠. 이승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갖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아마 그들은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 속으로 무지한 사람들만 그런 것을 믿게 하기 위해 여기 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만 교회에 가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지. 그렇죠. 오늘도 그렇죠. 부자가 교회에 나오기가 참 힘들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많이 배운 지식인이 또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드물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부처님의 진리와 공자님의 지혜로 무장된 학식 있는 선비라면 저런 말은 절대 믿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을 이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이제 이런 반응을 똑같이 보이는 것이죠. 뭐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95년에 배제학당 입학한 후에 이승만이 또 과감하게 단발을 합니다. 단발령 있죠. 단발을 결행합니다. 배제학당에 입학한 우남은 우선 단발을 결행하고 비록 내키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기독교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왕이 단발한 직후에 어느 일요일 오후 에비슨의 집에 찾아가 그에게 상투를 잘라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단발령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지만 서양 문명을 수용하려는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중 상당수는 단발령에 참여하려고 했다. 우남의 경우도 여기에 속했다. 그냥 과감하게 나의 머리를 잘라버렸다. 이제 이렇게 에비슨 의사가 이제 잘라줬답니다. 제국신문 논설의 단발 결심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논설도 있고요. 또한 외국인에게 지지 말고 그들처럼 부강 문명에 나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남은 논설에서 단발을 작정한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다. 목숨보다 소중한 토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라를 위해 자신이 힘써야 할 일을 만난다면 이에도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상투를 자른 우남은 배제학당 학생 중에서 최초의 단발자가 되었고 이로써 개화의 선두를 달리는 청년으로 부각되었다. 우남과 배제학당에서 아펜젤러 당장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단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에비손 선교사
해서 영어 배워야 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권고한 내용들. 운함을 자극한 것은 바로 영어가 아닌, 여기가 중요합니다. 서양 정치 제도와 그 문명이었다. 특히 운함은 미국에서 온 고학력의 선교사들로부터 미국 독립전쟁사 내지 건국사, 남북전쟁사, 노예해방,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하에 누리는 미국 국민의 정치적 자유 등에 관해 알게 되었다. 배제학당에 입학할 당시 나의 큰 욕심은 거기서 영어 한 가지만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정치적 자유의 개념이었다. 이와 같은 운함의 생각은 1895년 말에 귀국한 서재필 박사가 1896년 5월부터 매주 목요일 학당에서 실시하는 세계지리, 역사 및 정치학 그리고 의사진행법 등에 관한 특강을 들으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인생이 편합니다. 선교사들로 구성된 배제학당의 아주 뛰어난 교사진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구누구냐? 초대 당장인 선교사 아펜젤러,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쳐준 노블 목사와 존스 벙커, 그 다음에 교사로서 조선 휘보를 창간한 그 벙커와 올링거 박사도 있고요. 산문 출판사를 경영하고 후일 한국문화의 소개인으로 가장 유명해진 헐버트 박사 등이 있었다. 이게 배제학당의 교사진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렇게도 아주 엘리트들로만 왔다면서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 중국 청나라로 간 선교사들은 그렇게 뛰어난 선교사들이 아니었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교사도 있었습니다. 누구냐? 서재필과 윤치호. 이때 시대에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버 박사, 우남의 정치 고문이었던 올리버 박사가 이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서 그 노블과 아펜젤러 대에서도 이제 기록한 것. 이승만의 첫 스승은 노블 박사였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초대 교장인 헨리 아펜젤러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벙커, 올링거 박사, 호머 박사 등 이제 쭉 이승만에 영향을 미친 가르침을 준 선교사들입니다. 이들 선교사들과 이승만이 사귑니다. 배제학당에서. 그러면서 과거 시험을 공부하던 사서삼경을 독파했던 이승만과 전혀 다른 이승만이 이제 태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비슨 박사 얘기도 나오고요. 에비슨 박사는 그의 제한 회고록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승만이야말로 과거에도 위대했고 지금도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우인 중에 하나이다. 1904년 우남이 미국으로 건너갈 때 6명의 선교사들이 우남의 유학을 위해서 추천서 19통의 편지를 써주었다.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교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증명해준 빼어난 모범이었다. 프레스톤이 친구에게 쓴 추천서입니다. 수년간의 신앙 경력이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이 나라 최고의 애국자의 한 사람이며 최상급의 신사다.
자, 배제학당. 미국의 감리교 목사인 아펜젤러가 서울에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과정의 사립학교다. 보통과 4년, 본과 5년. 교과목 궁금하시죠? 영어, 한문, 만국지지, 세계지리와 세계사입니다. 3인 필지, 기본 상식이라고 하고요. 3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다음에 위생, 음악, 미술, 체조, 체육, 야구, 축구, 정구, 농구 같은 게 이제 배웠었답니다. 이때가 1895년에 들어갔으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야구, 축구 이런 걸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YMCA에서는 야구단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도 우리나라가 그 81년인가요? 그 프로야구 생기기 한참 전에 거의 100년 전, 뭐 90년 전에 이제 야구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배제학당에서. 그래서 배제학당에서는 성경과 영어를 비롯하여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근대교육 과목, 천문지리, 생리, 수학 등을 서양식 교육 방식으로 가르쳤다. 서양식 운동인 야구, 축구, 정구, 농구 등을 소개하고 토론회, 연설회 등도 장려하였다. 그렇습니다. 이승만의 배제학당 스승들, 노블 벙커 파이팅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쳤고 아펜젤러 노블 에비스는 미국의 역사와 독립투쟁, 자유와 민권, 선거와 민주주의, 사법제도, 국민과 인권 등, 서재필은 미국, 성경, 서양 역사, 민주주의, 토론훈련, 협성회 이런 것들을 이승만에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배제학당은 뭐 고종 22년에 85년 설립되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사전에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발췌해서 옮겨본 것이고요. 당시 개교의 사정을 아펜젤러가 또 말해준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참 보면 학생이 6명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한 배제학당이 늘어가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큰 교사가 필요했다. 그래서 87년에 르네상스식 벽돌집이 미국인의 선물로 완성되었다. 이 학교는 또 특이한 게 대가를 낼 줄 모르는 사람, 우리가 그 공짜로 다니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이걸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학생 자조 정책이라는 걸 채택했답니다. 여기 혹시 그 배제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을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고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 사내에서 학교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학비를 버는 거예요. 배제학당의 교육 목적은 기독교인의 양성과 근대 국가의 인재를 배양하는 데 있었다고 말하고요. 그래서 그 서양의 그 근대적인 문물들을 다 이렇게 배웁니다. 운동까지 다 하죠. 특별 활동도 있었고 이게 이제 연설회, 토론회 이런 걸 장려하는데요. 이승만이 이렇게 연설을 잘했다고 하죠. 여기서 배웠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만민공동회에서 아주 젊은 연사로서 이름을 날렸다고 하죠. 배제학당 학도들이 학원 중에서 협성회를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의회원 규칙을 공부하고 각색 문제를 내어 학원들이 연설 공부를 한다니 우리가 듣기에 너무 즐겁고 이 사람들이 의회원 규칙과 연설하는 학문을 공부하여 조선 후생원들에게 선생들이 되어 만사를 규칙이 있게 의논하며 중의를 모아 이를 걸쳐 하는 학문들을 퍼지게 하기를 바라노라. 뭐 옛날 말이라서 금방 이해는 안 됩니다만 알 것 같기는 합니다. 배제학당의 수업료는 매월 3냥이었다. 학비가 없는 학생에게는 일자리를 주어 자신의 힘으로 벌게 하여 자립정신을 길러주려고 하였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학생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기에 크게 드리는 사람은 마땅히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운 것도 성경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 교훈에서 따온 것이랍니다. 그래서 학당 훈이 이제 그거 배제의 정신이 이제 이게 된 것이죠. 뭐 협성 해보, 조선 그리스도인의 해보, 일간신문, 매일신문 이런 걸 발행한 겁니다. 이승만이 여기에 이제 인볼브가 되죠. 구한말의 교육 구국운동의 선구적 역할도 했고요. 일제 36년 동안에는 민족의식과 정의감을 굽히지 않고 용감히 항쟁하였다. 그 다음에 한글을 또 지켜냈다. 그런 겁니다. 가우처 박사가 있습니다. 가우처 선교사가 조선선교의 비전을 갖게 된 것은 1883년 7월 조선이 최초로 서방에 파견한 민영익, 홍영식 등의 외교사절단을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보빙사죠. 미국은 공사를 파견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서 미국의 이제 견학차 보빙사를 파견한 이제 그때 가우처 선교사가 기차간에서 우연히 만났답니다.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동양 사람을. 그게 이제 민영익, 홍영식의 이제 외교 사절단이었다는 것이죠. 이들과 3일간 동행한 가우처 박사는 83년 11월 미 감리교 외자선교 본부에 한국 선교를 제안하고 $2,000를 선교 기금으로 헌금했다. 이 가우처 박사가 이렇게 가장 빠른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분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후 다시 $3,000를 헌금하고 당시 일본 선교사인 맥클레이 부부에게 조선 선교의 가능성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하며 일체 경비를 지원했다. 가우처 박사입니다. 그 자신도 6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배제학당, 조선 기독교대학, 이화학당 등을 후원했으며 배제학당 교사 신축 조선 기독교대학 연합대학 전환에 힘썼다. 가우처 박사가 한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초기 선교자금도 지원했고요. 메리 스크랜튼 선교활동도 지원하고 뭐 대표적인 선교사들, 학교들 다 지원했죠. 이 때문에 동양선교의 개척자, 보내는 선교사의 아버지, 한국선교의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가우처 선교사를 따라다닌다. 가우처 박사입니다. 배제고등학교 오늘날입니다. 강동구 고덕로에 있습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배제학당 연역을 또 배제학당의 홈페이지에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죠. 1925년 9월 17일 배제학당이라는 교명을 폐지했답니다. 뭐 동관, 서관 이런 게 있습니다. 배제학당 동관이 있고 서관이 있었는데 지금 아래 그 동관입니다. 현재 그 정동길을 걷다 보면 배제학당 역사박물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게 동관이었습니다. 이 배제학당 출신의 저명한 동문들입니다. 이 건물은 그 건축가 심의석, 그 말씀드렸었죠. 사바틴과 심의석, 그 심의석입니다. 그리고 저명한 동문으로는 이승만, 주시경, 김소월, 지청천, 신흥우, 이원찬, 박영희, 오긍선, 여운영, 이길용, 이능선. 저명한 교사로서는 서재필, 김규식, 윤치호도 있었고요.
이게 제가 정동길 걸으면서 찍었던 배제학당 역사박물관 사진입니다. 신교육의 발상지 이렇게 서 있죠. 이것은 같은 언덕에 있는 안사람 의병가의 윤희순, 의병장 유인석의 조카 며느리죠. 윤희순 의사의 안사람 의병가가 있고요. 거기에 그 다음에 제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라고 편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배제학당 서관은 어디 있느냐? 현재 고덕동 배제고등학교 내에 옮겨놨고요. 아펜젤러 기념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를 제가 한번 따와봤죠. 이번에는 배제대학교입니다. 배제대학교의 19번 그게 우남관 해서 이승만을 기념한 관이 있습니다. 배제대학교는 대전에 있죠. 이번에는 인하대학교입니다. 한국의 MIT를 세워라. 하버드 대학 당시에 MIT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전쟁 끝나고 53년, 54년 이때죠. 한국의 MIT를 세워라 해서 인하대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에 원자력공학과도 있었습니다. 1954년에 전후에 바로 인하대학교를 개강을 하게 되죠. 거기에도 8번 우남로, 9번 우남호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인천에. 네, 이번 시간에는 배제학당, 이승만이 배운 학당 관련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교사들한테 배웠고, 이승만이 어떻게 변화됐으며, 배제학당의 여러 건물이라든지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연협,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이번 시간을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